맞습니다. 여러분들 국정원 사건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국정원 사건은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그 콘서트 보시나요? 예. 대한민국은 왜 중북 좌빨 색깔론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왜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사건 경찰 검찰 수사에 권력의 외압이 작용하는가? 대한민국은 왜 국정원 오셨나요? 총체적 불법 선거라며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시는가? 대한민국은 왜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는가? 국정원 사건의 의미 1. 국정원 사건은 메카시즘의 부활입니다. 메카시즘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1950년부터 54년까지 4년간 미국에서 공화당 소속 조시 메카시라는 상원의원이 종이를 듭니다. 그리고는 소리칩니다. 이 안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명단이 다 들어있다. 그 시간 이후로 이 사람은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인, 지식인, 예술인, 학생, 심지어 군인, 공무원까지 무차별적으로 고발합니다. 4년 동안 미국이 몸살을 앓습니다. 공산주의자 때문에 나라가 망할까봐. 그런데 그 4년 동안의 몸살 끝에 밝혀진 공산주의자의 숫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0입니다. 0.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의 양심적인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양심 선언을 합니다. 자유는 결코 독재자의 방법으로 지켜질 수 없다. 조금 전에 박주민 변호사, 진선미 의원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지난 4년여 남짓 원세훈 국정원에서 한 짓은 바로 한국에서의 메카시즘의 부활입니다. 저를 포함한 정부나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종북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교사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 심지어 야당, 헌법에 의해 설립되고 법에 의해서 인가된 공적인 정당까지도 내부에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우리 순진하고 순수한 이웃들이, 가족들이 정부에 비판하는 이웃과 가족을 향해서 빨갱이 종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인터넷상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국가를 반으로 가르고 이미 남북으로 분단된 것만도 서러운데 대한민국 남쪽에서조차도 종북 좌빨과 수국 꼴통으로 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명박! 두 번째, 국정원 사건의 의미 두 번째, 이 사건은 워터게이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워터게이트 정도는 갖다 붙이지도 못합니다. 워터게이트가 무엇입니까? 1972년 역시 미국 공화당 닉슨 대통령이 재임에 도전할 때 분명히 여론조사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때 민간인 5명이 야당인 민주당의 사무실이 차려진 워터게이트 호텔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경비원에게 적발당해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 사건은 국민의 여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선거 전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합니다. 왜? 미수에 그쳤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범죄를 왜 할까? 이 민간인 5명이
경찰은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죠. 누가 이 사건으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볼까? 누구겠습니까? 닉슨. 공화당과 닉슨 대통령이겠죠. 대선 와중에 닉슨 대통령과 공화당 선거운동본부는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저들은 단지 민간인일 뿐이다. 그리고는 선거에 당선됩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2년여 남짓 지리한 언론의 고발과 경찰의 수사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외압이 작용됩니다. 그 중심에는 닉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도청 장치를 설치하다 걸린 것 때문이 아니라 이후에 거짓말을 하고 경찰과 FBI 수사를 무마하려 했기 때문에 닉슨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립니다. 공화당 특위위원 16명 중에 7명마저 탄핵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핵이 결정되는 그날 닉슨 대통령은 탄핵되기 전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워터게이트의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벌어진 일, 워터게이트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이후에 벌어진 경찰의 4개월 동안의 수사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도대체 경찰 수사 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증거인멸 말고 범죄의 수사에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범죄 수사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범죄일 때는 반드시 범죄자들을 분리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범죄의 배후를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 씨의 배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김 씨를 분리했습니까? 아니요!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한때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경찰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뭐 다릅니까? 조금 다르죠. 경찰이 하지 않았던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하지 않았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하지 않았던 원세훈 소환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국장차장 소환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수사해서 수많은 증거를 찾아내고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원세훈 김용판 구속이라는 결정을 내려놓고도 보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황교안 법무장관이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도록 시켰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여러 번 공개적으로 칼럼도 쓰고 글도 남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피해자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유세 기간 중에 또 TV 토론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성폭력범이나 쓰는 수법을 쓰는 파렴치한으로 내몰고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로 국가정보원을 끌어들여서 여당과 여당 후보에게 흠집을 내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흑색 선전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비난하면서 책임지라고 했던 그 발언들,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알아서 했을 수가 있죠. 실제로 밑사람으로부터 잘못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했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다면 피해자였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이미 6개월이 흘렀습니다. 6개월 동안 그분이 사과를 했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발언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했습니까? 아니요. 이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도록 경찰과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까? 아니요. 모든 대통령은 취임 때 선서를 합니다. 헌법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기관이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장하겠다. 이것이 선서의 내용입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노력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오히려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투표권, 헌법에 나와 있는
엄정한 정의의 발견,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주권, 민주공화국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사건의 의미 세 번째입니다. 국정원 사건은 3.15입니다. 3.15가 무엇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과 싸우던 야당 후보는 하와이에서 귀국하는 도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혼자 단독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정선거를 일으켰을까요? 자신과 함께 나라를 통치할 부통령이 야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무수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야당 출신 부통령 후보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신처럼 모시는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부통령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내부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조직폭력 깡패들을 동원했습니다. 이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폭력 무력 진압했습니다. 김주열 학생이 마산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을 눈에 직접 맞고 사망했습니다. 3.15는 결국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4.19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임시정부의 적통을 잇고 4.19 혁명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대한민국이라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행해진 일들, 3.15 부정선거처럼 길거리에서 공무원이 경찰관이 엉터리 투표함을 만들고 투표함을 찢고 가짜표를 집어넣고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직원 수십 명이 민간인 수십 명을 또다시 동원해서 거짓, 허위 여론을 퍼뜨리고 이들의 행동이 적발된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작이 이루어지고 허위 팩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21세기형 3.15가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겪었습니다. 12월 11일 그 현장을 목격하고 제가 경찰 범죄수사 관련 전문가로서 의견을 얘기했을 때 수없이 많은 공격이 감행되었습니다. 그들을 저는 감히 사이버 정치 조폭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이버 정치 조폭들은 은거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어딘지 다 아시죠? 그 장소를 제가 직접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국정원 사건의 의미 네 번째, 국정원 사건은 위키리크스입니다. 위키리크스가 뭔지 아시죠? 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행했던 불법적이고 비밀스러운 전쟁 범죄 행위, 시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기밀을 빼내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이 위키리크스입니다. 물론 민간인들이 정부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국가기밀을 위키리크스처럼 유출했습니까?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서부대책본부장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가졌던 정상회담 대화 내용 중 발췌록을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시민들 앞에서 부산에서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NLL을 포기하고 북한 김정일에게 굴종적인 복종을 하는 이러한 중국 세력들이 집권하면 되겠느냐고 소리를 높입니다. 눈물을 쏟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안 미쳤겠습니까? 미쳤어요! 그러면 그 기밀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권영세 현 주중대사, 당시의 새누리당 선거대책 종합상황실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식당에서 누군가와 하는 대화 중에 역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상회담 대화 발췌록의 공개는 비상계획이다. 영어로 컨틴전시 플랜이란 말을 씁니다. 만약에 위험해지면 이걸 깐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집권 이후에 또 위기가 생기면 이걸 깐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깠습니까? 안 깠습니까?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이름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철저한 적법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는 정상회담 내용을 그 발췌록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세상 어디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까? 미국의 정통 보수 경제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뽑아 기사를 씁니다. 한국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이 기밀 유출자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래서 제가 국정원 사건은 4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워터게이트도 아니요, 메카시즘도 아니요, 3.15 부정선거도 아니요, 위키리크스도 아니요, 이 4가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20세기에는 총칼과 군대를 동원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불렀지만 21세기에는 사이버 전쟁과 심리전을 이용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21세기가 쿠데타입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